안녕하세요. 삥나무 tube의 큰나무입니다. 오늘도 호수공원에 나와서 잠깐 바람을 씌우고 호수의 찰랑거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마 올여름 들어서 현재까지 아마 최고의 온도를 기록하는 것 같군요. 오늘 운전하면서 그 차 안에 있는 온도를 보니까 105도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화씨로 105도. 글쎄 섭씨로 몇 도가 될는지 뭐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어차피 100도가 넘으면 덥습니다. 더운 날 쇼핑센터에 들려서 리모트 컨트롤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하나 사가지고 돌아가다가 또 공원에 들렸습니다. 지금 매일 와야 돼요. 제가 여기 와서 조금이라도 걸어야 됩니다. 그것이 또 닥터의 의사의 명령이기 때문에 100%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따라야죠. 나에게 좋은 의사의 리코멘데이션, 또 의사로서 자기 환자에게 내리는 어떤 오더, 명령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환자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 따라야 됩니다. 의학적인 상식은 하나도 없으면서 의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 말장난을 한다는 것, 참 어떻게 보면은 어불성설이겠죠. 근데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전문가도 아닌 것들이 그저 이것저것 찾아서 온라인을 찾든 스마트폰을 통해서 찾든 얄팍한 기술 조금 머리에 외웠다가 전문가와 말장난을 합니다. 언제나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문성이 없는 자가 전문가와 운동이 됐든 뭐 노래가 됐든 그림을 그리든 글쎄 초반 크게 잡아서 3분의 1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3분의 1이 지나면 거기서부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우리가 선을 그을 때 뭐 자를 대지 않고 각도를 재지 않고 그저 생각대로 똑바로 어느 출발점에서 선을 긋고 그 선대로 똑바로 달려가기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는 도착한 지점은 엉뚱한 지점이 됩니다. 왜? 그것이 전문성이 없는 그런 생각과 전문성이 없는 방법으로 달리다 보니까 최종 목표는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바로 그거예요. 말장난에 능숙한 자들 결국 나중 최종 목적지에 다다를 때는 전혀 엉뚱한 방향, 말장난으로 약속했던 모든 것, 말장난으로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했던 모든 것, 최종 목표지에 가면은 전부 발각됩니다. 얕은 지식, 얕은 생각, 그저 어떻게 하면은 말장난으로 세상을 한번 누벼볼까? 튀어볼까? 속된 말로 지름길만 찾죠. 지름길만 찾다 보면은 빨리 간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이 정치를 하면서 자꾸 되풀이하는 말이지만
제가 젊은 사람들을 자꾸 나무라는 말을, 내가 시인이다 보니까 아마 젊은 사람을 질투해서 하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젊은 자식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들 40을 넘긴 아들이 있습니다. 또 그보다 더 많은 딸들도 있습니다. 내 자식들의 나이가 어쨌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또 중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제가 저의 자식을 볼 때는 초년, 청년, 중년이라는 거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냥 자식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 됐든 저에게는 그냥 자식입니다. 그 자식이 어느 부모가 잘 되기를 빌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제 자식이 어느 곳에서 본인이 원하던 것이든 또 부모가 원하던 것이든 글쎄 어느 쪽에서 성공할까요? 그건 누가 압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출발한 선에서 선을 마음속으로 그어놓고 얼마나 그 선을 직선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똑바로 안착될 수 있는 선을 그렸는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에 결국은 종착지에 가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근데 너무나 상상도 많이 하고 뭐 소위 뭐 평론가다 뭐 전문가다 하면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그럴싸한 말로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듭니다. 근데 과연 그게 다 맞을까요? 맞기는, 여러분들의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5대5예요. 재수 좋으면 맞고 재수 없으면 틀립니다. 내가 몰라서 고른 대답이 어떻게 맞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의 운, 당시의 운에 맡겨야 되겠죠. 속된 말로, 우스갯말로 운에 맡기는 겁니다. 살면서 제가 지금 호수 이곳에 식사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슈퍼마켓에 들렸다가 그곳에서 프라이 치킨을 팔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가족하고 먹으려고 한 판을 샀습니다. 그래서 또 공원에 잠시 들렸기에 한 조각 꺼내서 먹었습니다. 한 조각, 여러 조각 중에 심심하니까 한 조각 꺼내서 먹었습니다. 근데 한 조각을 꺼내는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주위에 여기 청설모라고 하죠. 뭐 쉬운 말로 말하면은 미국 다람쥐 서너 마리가 그냥 내 주위를 빙빙 도는 거예요. 제가 앉아 있는 벤치 상위에까지 올라옵니다. 사실 그들은 뭐 초식 동물이다 보니까 치킨, 육식 먹질 못하죠. 근데도 그들이 모여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냄새입니다. 냄새. 음식의 냄새. 음식의 냄새가 나다 보니까 달려옵니다. 그리고 여기 주말이면은 많은 정말 많은 주위의 주민들이 이곳에 와서 바베큐도 하고 또 음식도 풍족하게 만들어 가족들과 함께 여기서 야외 식사를 하죠. 그러다 보면 또 여기에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도 던져주고 또 과자 부스러기도 던져주고 하다 보면은 이미 이 청설모들은 이미 아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 사람이 뭐 때로는 혼자라도 뭔가 무슨 보따리 같은 뭐 한 봉지를 들고 벤치에 앉았다고 하면은 벌써 그들은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뭐가 인간이 저 사람들이 먹으려고 하는구나. 혹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있겠지 하고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청설모들은 그렇다고 우리가 칩시다. 왜? 그 청설모들도 주위에 있는 청설모들은 많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면 여기 와서 음식을 나눠 먹고 또 서로 앉아서 좋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이미 경험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몰려옵니다. 근데 그것은 특별한 건 아니겠죠. 근데 제가 하나 여기 와서 지금 느낀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 조각 먹고 그 뼈다귀는 종이에 싸서 내가 가지고 온 비닐 봉투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꽁꽁 잡아 메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뭐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똥파리라고 하죠. 우리 한국에서 말하면 약간 색깔이 있는 파리들. 그 파리가 날라오는 겁니다. 다 먹고 뭐 꽉 싸서 봉투에다가 그냥 꽁꽁 매놨는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똥파리라고 하는 파리가 뭔가 냄새를 맡고 이 봉투 주위에 날라와서 빙빙거리고 잠깐 앉았다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야, 그렇구나. 세상에 이 나라에 똥파리들이 너무 많잖아요, 요새. 너무 많은 똥파리들과 모이는 곳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했죠. 똥파리 이리 오라고 불러서 안 옵니다. 똥파리를 불러 모으는 거는 냄새나는 뭔가를 여기 펼쳤을 때 똥파리들이 날라옵니다. 왜? 냄새를 맡는 촉각이 무진장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러서 온 거 아니죠. 똥파리 오라고 우리가 초청해서 온 거 아닙니다. 우리가 펼쳐진 음식, 또 우리가 가지고 온 음식, 이 음식이 그들이 좋아하는 냄새를 풍기다 보니까 날라오는 겁니다. 맞아요. 이 세상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시끄러운 것도 맞습니다. 왜? 소위 우리가 생각할 때 죄를 짓고 많은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따르지? 어떻게 사람들이 뭐 아주 무슨 자기 아버지 모시듯이 저렇게 따르지? 그러면서 제가 오늘이야 정말 더 정확한 뜻을 바로 내 똥파리가 내가 묶어놓은 이 음식 봉지에 날아온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차피 저 똥파리들이 좋아하는 냄새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야. 그저 짭조름하고 뭔가 고린내가 나고 뭔가 그저 달콤한 냄새가 아니라 뭔가 찝찝한 냄새. 그럴 때 똥파들이 날라오는 거야. 맞아. 그럼 저 인간에게 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들지? 그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왜 똥파리가 날라온다고 했어요? 뭔가 찝찝하고 뭔가 향기로운 냄새가 아닌 어떤 사람이 들으면은 찌푸릴 수 있는 인상을 찌푸릴 수 있는 냄새, 고리타분한 냄새. 그게 똥파리들이 그런 냄새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저 인간이 내뿜는 냄새가 저런 똥파리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향수를 내뿜는구나. 그 똥파리들이 좋아하는 냄새, 똥파리들이 환장하는 냄새를 저자가 내뿜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몰려드는구나. 맞습니다.
세상은 이 자연의 이 원리, 자연에서 생겨나는 모든 이 자연적인 현상, 우리 인간이 막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무슨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뭐 머리가 똑똑하고 뭐하다고 하지만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 인간이 제일 약합니다. 동물들이 가지고 또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들 각자의 본능, 인간의 본능이 제일 약해요. 우리가 개보다 냄새 더 잘 맡습니까? 우리가 뭐 멀리 정말 내다보는 그런 어떤 그 현상도 뭐 예를 들어 독수리가 하늘 날다가 어느 먹이를 큰 높은 하늘 위에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먹이가 이 지상에 조금만 움직였을 때 그냥 곧바로 내려 꼽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동물들이 보여주는 이 각자 그들의 특성, 본능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인간이 그들보다 낫다는 거 뭐겠습니까? 딴 거 아니에요. 꼼수, 머리 쓰는 거.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의 경쟁자들이라든가 모든 자를 물리치고 내가 우뚝 설 수 있을까? 즉, 좀 험한 말로 말하면은 사기, 음모술수, 양아치 근성입니다. 그것이 동물들보다 나은 거예요. 조금 낫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본능, 생물, 그러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의 어떤 본능보다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 제일 약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띵뛰기를 한다고 한번 시합을 해봅시다. 누가 제일 먼저 지칠까? 아마 인간이 제일 먼저 지칠 거예요. 예? 몇 메터나 힘차게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말이나 뭐 들짐승 하다못해 집에서 기르는 우리가 개, 강아지 한번 띵뛰기를 해보십시오. 인간이 이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인간이 그들보다 조금 낫다는 것은 그저 이성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말을 해서 서로 의사 표현을 조금 더 동물들보다 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거 외에는 난 게 하나도 없어요. 똥파리들이 그 꼭꼭 봉지에 넣어서 싸놓은 그 음식의 냄새를 맡고 어차피 튀긴 치킨이니까 짭조름하겠죠. 그리고 기름 냄새도 조금 나겠죠. 그 냄새를 맡고 그냥 보면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어디서 날라왔는지 몰라요. 날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투 위에 안고 빙빙 돌아요. 왜? 그것에 자기네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바로 어떤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구는 자들, 갖은 범죄를 저지르고 갖은 부전 축제를 저지른 자가 그 돈과 어떤 지금 주어진 솔직한 말로 쓸데없는 권력 그 감투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요리조리 피하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필 규정, 인과응보, 바누리 하누리 심판합니다. 그런 자들을 좀 따르는 어떻게 보면은 똥파리 근성을 가진 아마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애국 국민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자들은
애국 국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호수공원에 나와서 느낀 것, 저자가 왜 저렇게 사람들이 꼬이나 그랬더니 똥파리들이 좋아하는 그런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 결국은 세상을 향해서 그 냄새를 뿜어대니까 똥파리 근성을 가진 자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똥파리가 좋아하는 냄새를 싫어하는 어떠한 곤충이나 동물도 주위에 오지 않아요. 그 냄새를 좋아하는 그런 곤충이 됐든 동물이 됐든 모여듭니다. 여기 다람쥐에게 예를 들어서 치킨을 먹고 치킨 고기 한 조각을 던져 봐 주십시오. 달려는 갑니다. 뭐가 떨어지니까 어떤 음식인가 하고 가서 코를 대고 맞는 순간 쳐다도 안 봅니다. 쳐다도 안 봐요. 왜? 다람쥐는 어차피 초식 동물이다 보니까 그거 쳐다도 안 봅니다. 근데 뭐 과자 부스러기 뭐 포테이토 칩 하나 또 던져 줘 보십시오. 그거 앞발로 탁 움켜쥐고 그냥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 그들도 또 여러 마리가 있다 보니까 먹이 때문에 또 서로 싸워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올리는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하다못해 나무 풀포기 하나라도 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본능, 성격, 모양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호수공원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보지만 나무끼리 싸우고 이런 앞에 있는 이 풀끼리 싸우고 거의 보지 못했어요. 조화를 이루고 잘 자라줍니다. 기껏해야 조금 우리가 좀 이들 중에도 제거해야 할 어떤 그 식물 중에 있다고 하면은 잡초를 뽑는다고 하죠. 우리가 벼농사를 지다 보면 피를 뽑는다고 하죠. 맞아요. 잡초나 피도 해로움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인간들이 좋아하는 인간들에게 이로운 인간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떤 식물이나 그 자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양을 더 주기 위해서 그 잡초를 뽑아주고 피를 뽑아주는 겁니다. 논밭에 있는 피를 뽑아야 쌀벼가 조금 더 잘 자라고 또 한 폭이라도 더 자라서 쌀을 한 움큼이라도 더 생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를 뽑아주는 겁니다. 적당히 뽑아야 돼요. 적당히. 때로는 잡초, 때로는 피도 어디 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당장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 보니까 뽑아버리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존재들이 있잖아요. 뽑아버려야 되고 뭔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인간은 인간들끼리 서로 패거리가 져서 싸우다 보니까 그저 피투성이 나중에 혈투를 벌입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국민들 또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지 않고 불안하고 또 찌푸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보다는 선한 애국 국민들의 마음을 알고 잘 정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리더가 필요한 겁니다. 벼농사를 지으면서 피를 뽑는 또 피가 어떤 게 피인지 구별할 줄 아는 그런 해안을 가지고 논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밤낮 호수공원에 나와서 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그저 밤낮 냄새나는 소리만 하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호수에 이 남실거리는 이 물결, 그리고 햇빛을 가려주는 이 우거진 나무잎들, 정말 속으로는 무한한 감사를 느끼면서 또 미안할 뿐입니다. 꽃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모든 아름다운 꽃을 화병에 꽂아놓고 아침마다 좋은 말로 인사를 해주는 그런 화병과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스트레스, 짜증을 그 화병에 꽂혀 있는 꽃에게 퍼붓다 보면은, 제가 실험한 건 아니지만 실험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군요. 결국은 아름다운 말을 전해주고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준 꽃, 그 꽃이 저주를 퍼부은 그 화병의 꽃보다 더 오래 간다고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라를 사랑한다면, 또 자기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면 시끄럽게 굴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가 보아도 잘못된 인간들 편들고 따르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네들은 똥파리 근성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이 아름답게 태어나서 똥파리 근성을 갖고 그 냄새 나는 곳만 찾아 다녀야겠습니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한 말이 아름답지는 못할 지언정 여러분들 가슴에, 마음에 와닿는 향기로운 말로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무더운 날에 그나마 바람이 좀 불어주니까 좀 버티는데, 하여튼 견딜만 합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바람은 조금 더 불어주는군요. 그래서 또 약간의 짜증을 이길 수 있고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옳은 곳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국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땡큐.